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웅나라꽃연구소 김민준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아주 좀 특이한 거 하나를 이렇게 올려서 또 기초를 닦아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하나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분재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사라는 있는데 구실을 못하고 이제 조만간 폐사해 돼야 되는 그런 식물들, 나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은 썩어서 계속 살아있는 부분이 점점 커지면서 죽어있는 썩어 들어가는 부분을 싸면서 점점 회생을 해야 되는데 회생하지 않고 점점 썩어 들어가서 결국은 폐사되는 이런 부분들의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나무가 죽고 나면 고사된다 그러죠. 고사된 그 부분이 강질성의 이런 목재로 남아 있느냐, 소나무나 우리가 흔히 하는 향나무 쪽, 주목 이런 것들을 보면 썩어도 푹썩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썩어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아니죠. 대부분은 다 살이라고 하죠. 이제 나무가 이렇게 하얗게 말라서 그냥 그대로 백년 천년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진 나무들이 있고 그 중에 같은 잡목이나 이런 부분들 중에 죽으면 2, 3년 안에 바로 폭삭 썩는 이런 나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은 첫째로 송백류나 아니면 노간주나무, 향나무, 진백 이런 주목 이런 것들은 죽어도 쉽게 썩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속 부분이 계속 남아 있는데 반해 다른 나무들은 뻗나무 또 여러 나무가 있어요. 단단한 참나무 여러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산사나무도 아마 여기에 속할 것 같아요. 이런 나무들은 한번 썩어들기 시작하면 흐물흐물하게 계속 썩어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을 썩지 않으면서 단단하게 그 단단한 나무로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 아마 오늘 배우는데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봅니다. 이게 이제 산사나무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원래는 지금은 뽑으면 안 되는 건데 방송 때문에 한번 뽑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다 모든 걸 보여드려야 돼. 이게 이렇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무 역시 버려졌을 나무예요. 자세히 보시면 요 끄트머리 이렇게 한 줄만 겨우 살아있어요. 보시면 지금 보시면 요 줄기만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자, 안타깝게 처음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싶어 가지고 이제는 버릴까 하다가 교육 소재로 그러면 잘 한번 살려보자, 교육 소재로 써보자 해서 이제 2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싹 깨어나서 이제는 제법 칼로스도 많이 형성돼서 쌌어요. 처음엔 엄청 가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근데 이제 죽은 부분을 다 이렇게 발라내고 여기에 이제 유황합제를 이렇게 해서 벌써 이제 2년 이상 한 거죠. 썩지 않고 이렇게 되게끔. 근데 이제 아주 이렇게 멋진 나무로 살아있는 나무를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이 나무를 처음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썩어 들어간 부분을 지나치지 않게, 그러니까 칫솔이나 철솔 같은 걸로 일단 드라이버 이런 걸로 해서 한번 이제 털어주는 거죠. 기존에 도저히 이제는 붙어 있지 않을 그런 부분만 싹 긁어내는 거예요. 너무 속속들이 파지 않고 이걸 긁어내서 1차 혹시 뿌리가 있다면 그 뿌리 부분을 젖은 수건으로 싸세요. 여기를 적은 수건으로 싼 다음에 그거를 잘 비닐봉지나 이런 데 넣어 가지고 마르지 않게 해서 햇빛이나 이런 데 바람 들어가는 데다 둡니다. 그럼 이제 표면이 다 말라요.
자, 이게 하루나 이틀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린 다음에 살아있는 부분을 벗어난 부분은 굉장히 빨리 말라요. 그래서 바람을 쐬주면 말라요. 근데 뿌리가 노출되면 안 됩니다. 뿌리가 말르면 안 되니까. 혹시 이렇게 잎이 있다면은 그 잎도 다 따세요. 따가지고 새로 잎을 만들면 되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에 유황합제를 이제 바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무는 유황합제를 바른다 그래서 그게 여기 100% 침투돼서 계속 한 달에 2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1년 내내 발라주셔야 돼요. 자,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무엇을 하느냐? 소금물이에요. 자, 소금물을 끓이세요. 그럼 물로다가 된 물을 나무에 지장이 없는 따뜻한, 뜨겁기는 한데 손을 담글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한, 그 기온을 조금 넘게, 따뜻하다는 게 넘게 과하게 뜨뜻하다 하는 정도로 식히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바르시는데 살아있는 부분 쪽에는 될 수 있으면 안 묻게 이걸 바르십니다. 소금물을 이걸 바른 다음에 한번 말려주세요. 그리고 또 바르고, 그래서 한 3회 정도가 발라주는데,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걸 바르게 되면은 한 번 마르면 나무의 물줄기가 고사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나무가 빨아먹질 못해요. 근데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기서도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소금물이 흡수되면 나무가 고사되니까. 그래서 이쪽 벽 쪽에는 유황합제를 먼저 칠을 하시고 소금물을 먹여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라면 너무 가까이 이런 데 소금물을 먹이지 않는 게 원칙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소금물을 먹인 다음에 이걸 말립니다. 말려가지고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물에 담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살아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에 쌌으니까 여기를 쌌고, 이게 뿌리가 그 물에 닿으면 안 되겠죠. 비닐봉지에 잘 밀착해서 물이 안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담급니다. 담궈서 그 소금 물을 염분을 어느 정도는 빼줘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말려서 그때는 이제 유황합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유황합제를 보통은 저는 이제 보름에 한 번 정도를 바릅니다. 보름에 한 번 정도를 바르고 말리고를 반복하게 되면 한 달에 2번 정도를 이제 바르고 나면은 물조차 그 안에 침투가 돼도 관계없는 정도로 이제 막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놓은 나무는 다시는 썩어 들어가지 않아요. 연질성의 나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은 산사나무도 그 고사목이 돼도 잘 썩지 않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또 이 화분 속에 묻혀지는 부분과 우리가 이제 거름기가 많이 되는 빗물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과하게 들어가게 되면 점점 썩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썩어 들어가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황합제를 바르는데, 유황합제를 바르는 전 단계에 이거는 저희들이 잘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작업입니다. 자, 이 부분에 저희가 하나 팁을 더 드린다면, 옛날 우리가 건축을 저는 이제 한옥 건축 절 이런 걸 졌던 사람이라, 그 기둥 밑에 보면 소금을 깔아요. 그 소금을 깔아서 그 염분이 나무 위로 타고 올라가게, 그 집이 이제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이 탁탁 튀면서 기둥이나 마루 밑에 기둥에 탁 이렇게 물이 묻어요. 근데 제대로 된 옛날 집을 가보면요, 거기가 허옇게 되어 있지, 그렇게 빗물이 맞고 했는데도 절대 썩지 않고 있습니다. 소금입니다, 소금. 그래서 소금을 그냥 해서 그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르면 나무한테 지장이 많아요. 근데 끓여서 이렇게 해서 바르면 응고가 빨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물에 한번 슬쩍 담궜다가 그걸 말려갖고 유황합제를 시작하면은, 유황합제가 한번 딱 묻기 시작하면 소금물이 빗물에도 전이가 안 돼요. 어디로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그 소금기가, 염분기가 무엇을 막느냐? 부패균을 막아주는 거죠. 자, 설명이 또 너무 길면 이게 또 항의성 글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요 기초적인 것만이라도 이렇게 아신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것도 기초를 이제 못생긴데 이런 데는 기계로 대충 이렇게 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교육용이라 지금 유황압제가 발려져 있고 여기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부분적으로 기계 자국이나 칼 자국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유황압제를 하시면 안 돼요. 세밀하게 작업을 하시고 한 다음에 썩어 들어가야 하는 기초적인 이 밑에만 하시고 위에는 그냥 빗물, 비 맞추고 물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그렇게 두면 곰 삭는다 그러죠. 그 표면이 진짜 칫솔이나 이런 거를 긁으면 다 먼지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태로 곰 삭는다고 합니다. 자, 이 곰 삭는 과정을 겪게 되면 사람이 인간이 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무늬가 형성이 돼요. 그죠? 그 칼자국도 없어지고. 근데 유황압제를 바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그 칼자국은 영원히 못 없앱니다. 없앨 수가 없어요. 썩지 않아서. 그러니까 늦게 바르신다 이렇게 보면 되죠. 칼자국이 없어지는 그 시점에 한번 블러쉬로 이렇게 살살 물칠해 가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칼자리나 이런 게 브러쉬도 너무 그 쇠 자국이 진하게 남은 그것조차도 자국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 따라 세월이 지나서 생긴 그런 결을 심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유황압제를 바르시는데 그냥 바르지 말고 이렇게 전 단계에 그런 역할을 한 다음에 유황압제를 바르면 더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자, 이거를 이제 심어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하는데 자, 설명은 여기서 됐고요. 제가 이제 심는 그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 보시기 바랍니다. 분재는 철 밑에를 고정을 잘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최고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뿌리가 내리려고 할 때 자꾸 흔들리게 되면 뿌리 내리는 그 중간에 아주 미세한 그 뿌리 눈들이죠. 그 눈들이 다 다쳐요. 다치고 망가지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자, 뿌리를 붙들어 매도 이거를 안정성 있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제 이럴 때 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거를 이제 잠시 땅에 놓으시고 이 화분에 구멍을 3개, 4개 정도를 뚫습니다. 이렇게. 자, 서로 이렇게 맞둘러요. 이게 잘 뚫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힘들이지 않고 뚫러져요. 그 안쪽에 보면 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뚫으시면 돼요. 밑에서는 고정이 한계점이 있으니까 고정이 안 되거든요. 이게 아마 굵은 뿌리가 돼갖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아마 최소 2년, 3년은 걸리겠죠. 자, 이제 여기서 분갈이 하는데 꼭 필요한 게 이 잔뿌리예요. 우리가 흔히 이 잔뿌리가 있어야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뿌리가 우리 화분 안에 들어가서 아주 꼭 필요한 뿌리가 있고 불료 뿌리가 있어요. 불필요한 뿌리가 있어요. 솜털 같은 이런 뿌리예요. 이 솜털 같은 이 뿌리를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걸 제거를 안 하고 대부분 그냥 심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흙이 돼 있을 때는 분 뜨는 것처럼 분갈이를 할 때 잘라내버리고 그 부분을 그냥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미 밖으로 남아있는 이런 잔뿌리는 바람에 이미 한번 탔기 때문에 이렇게 절치를 다 이렇게 뜯어서 내주시는 게 아주 정상이에요. 지극한 정상이에요. 이 뿌리를 그냥 넣으면 잘 안 살아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뿌리를 이렇게 잡고 끝에만 이렇게. 근데 그냥 당기면 이 안에 뿌리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고 이렇게 당기시면은 뜯어내시면 돼요. 실제 영상을 보시면 이제 불필요한 영상은 그냥 이렇게 지나쳐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속에 핵심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뭔가 꼭 필요한 게,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걸 배우시면 되는 거고, 잘 배우셨으면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저희 이 현웅나라꾼연구소가 구독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도 좀 많이 좀 늘려주시고 하면 더 좋은 유익한 영상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너무 멀리 가 있는 뿌리는 이렇게 한 번씩 잘라 주셔야 돼요. 자, 끄트머리를. 그래야 새살이 돼서 거기서 빨리 뿌리가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아직은 감상분이 아니라 재배분이기 때문에, 자, 철사를 기본으로 묶을 수 있는, 이쪽 방향, 이렇게 돼서 여기다 철사를 묶을 건데요. 이렇게 철사를 묶을 수 있는 기본 방향. 뿌리가 안전하게 다 이제 완성이 된다면 이렇게 심겨져야 되겠죠. 더 높여서 뿌리가 다 노출이 되게 이렇게 심겨져야 되는데, 지금은 재배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배양분이라고 하죠. 배양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분갈이 했을 때도, 분갈이 할 때 얼만큼 위치가 뿌리가 어느 쪽으로 더 있고 하는 그것까지 계산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더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한쪽으로 몰려 있다거나 그러면은 뿌리가 과도하게 한쪽으로 이제 나중에 잘려야 되고 한쪽은 뿌리가 없고 이런 현상이 나오겠죠. 옆에 누군가가 계시다면 같이 잡아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중심이라든가 앞뒤가 어느 정도 되게 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 뿌리를 묶었는데도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 뿌리는 지탱해 줄 수 있는 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흙을 채우는데, 우리가 이렇게 뿌리가 없는 것들, 그 다음에 사리가 되어 있죠. 이 사리가 나중에 들려 올라왔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당분간의 이 흙 속에 파묻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용토가 너무 고운 용토를 쓰게 되면 계속 젖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유황합제를 해놨기 때문에 썩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그 유황합제가 그 속에서 말랐다를 반복해야 되는데 항상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주 거칠은 용토, 제고 거칠은 건데, 이 정도 되면 소나무나 막 심을 때 이럴 때 쓰는 거의 왕마사급이에요. 이런 걸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변에 가운데 이 사리가 되어 있는 나무 주변으로 이 흙을 밀집시켜 주시고, 여기 뭐 많이 안 다지셔도 이미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공간이 뜨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물 주기가 조금 귀찮으셔도 이 거칠은 걸로 다 채워주셔요. 거칠은 걸로. 물 주기는 힘들죠. 빨리 말리니까. 그렇다고 여기에 우리가 많이 쓴 동생사나 아니면 녹소토, 저곡토를 너무 많이 과하게 쓰시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마사를 좀 많이 쓰시고 그래야 빨리 말리면서 뿌리 형성이 빨라요. 마사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무가 빨리 깨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귀찮은 부분이 있어요. 물을 하루에 2번, 3번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물을 한 번 주고 오후에 또 한 번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루에 2번만 주어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뿌리가 과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보시면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자, 이거를 철사로 묶는 방법이 있고 끈으로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는 철사가 아닌 끈으로 묶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런 끈 저는 이제 주로 이 끈을 사용하는데요. 자, 이 끈이 얼마만큼 좋으냐면 저희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그 운동화 끈이라고 그러죠. 운동화 끈인데요. 우리 신발 그 끈매는 그 끈이에요. 근데 이게 햇빛에도 몇 년이 됐는데도 삭질 않아요. 엄청나게 질기고 탄력이 좋아요. 그래서 당겨 매는데 굉장히 유의점이 있어요. 자, 끈 매는 것도 해놨는데 중간에 막 바람 불어갖고 풀려가지고 그 흔들어 놓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끈도 이중 매듭을 하셔야 돼요. 자, 이중 매듭이 뭐냐면 우리 흔히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엮잖아요. 이렇게 한 번 엮고 매고 또 한 번 매시죠. 자, 이거를 한 번 매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을 매시는데 매시고 당기지 마시고 한 번을 더 집어넣어요. 한 번을 더 집어넣은 다음에 딱 조이면 나중에 클리기도 나빠요. 그 정도로 아주 옥매듭이 돼버립니다. 요거를 영상을 확대해서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자, 집어넣는데 한 번 더 집어넣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쫙 당기면 한 번 한 건 잘못되면 풀러져요. 이거는 진짜 나중에 못 흘러요. 꽉 조여놓으면 끊어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안 풀러집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가지고 조금은 보기 싫더라도 지나서 자, 이렇게 해서 가는데 슬쩍 당기신 다음에 한 바퀴를 감아줍니다. 이렇게 아무데나. 아이고, 다시. 그런 다음에 반대편으로 가서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여기쯤에 자, 여기쯤에를 매듭을 하나 이렇게 점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느냐, 이렇게 매듭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매듭이 됐겠죠? 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를 넣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매듭을 넣으시고, 이건 이제 자동차 고리 받친다 하는 형식인데요. 자, 이러면 이 힘이 엄청납니다. 그냥 당겼을 때는 며칠 물 주고 나면 여기가 그냥 흐느적 해요. 근데 이 방법은 나중에 다시 한번 쓱 당겨서 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당기니까 어때요? 뭐 쨍쨍하게 이게 다 오므라질 정도로 쨍쨍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매듭을 하나 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이제 여기서도 매듭을, 여기는 옥매듭을 지시면 안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는 풀을 수 있는 매듭을 하셔야 돼요. 중간에 늘어지면 한 번 더 슬쩍 조여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짧게 하신 다음에 네, 우리 여기다가 이 매듭은 아마 꼭 빼워 두시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반대로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하나를 더 하면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두 번 매듭을 하셔서 당겨서 네, 여기는 이제 작게 네, 이런 대로 여기가 워낙에 강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천천히 이렇게 지탱만 해준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묶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는데 이렇게 한 번만 하셔도 되는데 양쪽으로 이게 열십자로 구멍이 잘 안 뚫려졌나봐요. 네, 그냥 여기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매시면 예, 끈이 조금 짧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은 처음에는 좀 보기 싫은 면도 있지만은 이런 다음에 철사거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잎을 반드시 따야 돼요. 자 근데 자 이제 마무리 위에 자, 위에 작업하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새순도 있고 묵은 순도 있어요. 근데 새순도 있고 묵은 순도 있고가 전체라면은 새순을 조금 남겨놓고 자르면 되는데 만약에 전체가 묵은 순이다 그러면 새순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후에 새순을 빨리 만들어내요. 자, 그러니까 일단 잎따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막 훑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다 요 속에 있는 눈이 망가져서 엄청 늦게 나오고 끝에 있는 자리가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끝에는 자 이렇게 안에 잎은 반대로 제끼면 이렇게 딱딱 떨어지죠. 근데 여기에 눈이 딸려가요. 눈이 딸려가. 그러니까 남기고 잎자루만 이렇게 딱딱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만약에 해야 되면 여기 눈을 잡고 여기만 똑 이렇게 따시면 돼요. 아, 똑같이 다 따야 돼요. 다. 그래서 이제 가위로 이렇게 이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이제 사람이 막 훑거나 자르면 그 눈이 딸려가기 때문에 안 좋아요. 이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수영이 있는데 자, 요 두 개는 새순을 달고 있어요. 그죠? 올해 나온 새순. 이 새순을 달고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새순이 없어요. 다 묵은 순이에요. 자, 근데 이 새순을 남기고 여기를 이만큼을 만약에 남겨놓고서 잎을 땄다. 그러면 여기서는 절대 여기서는 순이 안 나오고 여기부터 나와버려요. 그럼 힘을 일일이 뺏겨서 이 묵은 가지가 죽을 확률이 큽니다. 이럴 때는 새순에 가지가 만약에 이렇게 새순가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새순에 가지 한 잎을 남겨주는 거예요. 남기되 반잎으로 이렇게 줄여서 남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도가 작업을 이거 혼자 하기 때문에 이 순과 이 순이 거의 맞먹게 나와요.
얘가 없으면 순을 빨리 만들어내는데 얘가 있으니까 순이 더디게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그 순들도 같이 움직여주죠.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분갈이라든가 여름에 이제 이 작업을 할 때는 잎을 두고 분갈이를 하시면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잎을 다 따고 뿌리가 안정되면서 얘는 싹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걸 두게 되면 뿌리에서 영양분을 바로 잎으로 올려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영양분만 올리다 죽는 거죠. 근데 잎을 다 따게 되면은 이 부분에 영양분이 올라가는 것보다 뿌리 안정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할 수 있으면서도 안전한 것이 잎따기예요. 잎을 남기면 안 돼요. 이건 특수한 경우에 이 정도 남기는 건 이제 지장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묵은 순에 잎이 남아 있으면 엄청 늦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잎으로, 작게 남은 그 잎으로 탄소 동화 작용을 하니까, 그럼 이제 세력을 이 새 순한테 밀리겠죠. 그러면 순이 나오면서 거기는 고사가 들어가요. 점점 영양분을 뺏기면서 이제 말라 들어가죠. 이런 현상이 나고, 이 가지가 이 새순가지가 꼭 필요치 않은 그런 가지라면 이 안쪽으로 한번 잘라 주시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예를 들은 거죠. 이 가지가 꼭 이만큼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그 방법이 아니라 기존에 새로 나오는 바로 밑에를 한 칸을 자르게 되면 이제 또 이거 역시도 묵은 순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자, 이거는 집간성, 그러니까 상부 가지로 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는 가지일지라도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새순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철사구리를 원하는 대로, 철사거리는 두 가지예요. 이 굵은 부분에 철사 자국을 주어서, 여기는 철사거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철사거리를 주어서 이 부분보다 더 굵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철사를 여기를 안 감게 되면 여기서 감겨진 자리가 더 굵어져 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철사거리를 하면서 철사를 굳이 밑에서부터 감아야 될 때는 밑에가 가늘다는 뜻으로 생각 판단됐을 때는 밑에부터 철사를 감아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는 더 많이 감고 위에 올라갈수록 한 가닥 덜 감는 거죠. 그럼 이게 철사를 풀러줬을 때, 파고 들어가 있는 철사가 완전히 풀러졌을 때 이후에는 여기 철사거리를 안 하고 이기만 했다 그러면 이 여기가 더 빨리 굵어져 버려요. 그 상처를 아물려 트리려 노력을 하기 때문에 더 빨리 굵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가분수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철사거리를 하게 되면 이 부분부터 하시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부터 철사를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럴 때는 S자로 철사를 여기다 먹이시면 돼요. 자, 이제 S자로 여기다 돌려서 이렇게 여기까지 철사가 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더 길게 이거에 한 3분의 1 정도 더 이렇게 올리셔갖고 처음에는 철사를 좀 잘라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다음에 철사를 감는데, 자, 철사는 45도 간격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여기가 잘려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잘려진 부분인데 만약에 이 부분을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꺾어야 된다면 반드시 이 자리로 철사가 지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가 부러집니다. 자, 이것도 팁이고요. 자,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자, 빨리 감기 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꼭 필요하시다면은
전부를 보시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시는 게 문제를 배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는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될 때는, 자, 그냥 돌아가면 안 되니까 옆에 뭔가 의지할 게 있다면 의지를 하면 되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으로 이렇게 남기시는 거예요. 남기신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돌아 올라가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일자로 이렇게 칼마냥 끝이 딱 남아있으면 엄청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매듭처럼 원으로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러면 끝에를 남길 때 뾰족하게 남기면 다칠 염려도 있고, 이번에는, 자, 여기는 두 가닥인데 이쪽도 두 가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 세 가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닥으로 하게 되면은 다음은 깊은 상처를 내줘야 빨리 아물거든요. 나무는 철사거리를 해서 어느 정도 파먹을 때까지 두면 그 상처를 메꾸려고 나무가 굉장히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자, 저희 영상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하는 이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내가 요런 부분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잘 판단하셔 갖고 배우시면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참고로 이 산사나무는 이 반점이 돼 있는 이런 붉은 반점병 같은 그런데 취약할 수도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시고 나면은 반드시 소독을 한번 해 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살충제와 살균제를 같이 혼합해서 해 주시면 돼요. 또 이제 저희가 쓰는 살충제는, 저는 이제 시미치온을 좀 쓰고요. 종합살충제도 좀 씁니다. 종합살충제도 쓰고요. 그래서 살균제는 이제 주로 다이세넴 45를 쓰고, 매년 이제 농약은 매년 저희가 바꾸거든요. 자리를 바꿔서 만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아직 초기 단계니까 좀 엉성한 그런 면은 있겠죠.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좀 더 고풍스럽게 이 사리 부분을 잘만 이렇게 하신다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분재를 한 점 만들 수 있겠죠. 여기를 보면 제가 이제 영상에 말은 안 했지만 전부 눈을 피했어요. 철사거리 하실 때 내가 이 부분에 이제 어딘가에 새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가지 갖고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새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눈, 오돌도돌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눈이 될 가능성이 큰 이런 부분들은 철사거리 할 때 항상 피해서 하시는 게 나중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철사거리를 할 때 모양도 좋지만 이렇게 붙여 놓으면
요 사이에 눈들이 지금 다 감춰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른 데는 아주 촘촘히 이렇게 리듬을 맞춰서 철사거리를 하는데 싹을 새로 피워야 하는 부분에는 가다가 걸리지 않게 거기 확실하게 눈을 피해 놔야 그쪽에서 새 눈을 만들어서 작품을 만듭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어떠셨는지 유익한 또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또 배우셔가지고 하나하나에 얼른 터득하셔가지고 좋은 작품 만드셔가지고 기왕이면은 그 사진도 저 이런 거 배워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사진도 한번 올려주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여름에 이렇게 더위에 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